안녕하세요. 관악구 청각장애인 정보교육입니다.
자, 요렇게 하고 보려면 가로 정렬 보기, 이번에는 창 세로 정렬 보기 해볼까요? 가로 정렬 보기, 세로 정렬 보기. 얘가 이렇게 나눠준 상태라서 잘 안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창 모형을 여기에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되셨을까요? 이렇게 해서 창을 4개의 창을 띄워놓고 4개의 작업을 영향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른쪽에 뭔가를 띄워놓고 보면서 메모장으로 여기에 입력을 하면서 작업도 할 수 있고 그림판도 그리고 검색도 할 수 있죠. 이렇게 창을 4개의 창을 띄워놨을 때 배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 그러면은요, 요 왼쪽에 있는 창을 최대화 한번 시켜볼게요. 왼쪽에 있는 창을 최대화 버튼, 가운데 있는 버튼, 이번에는요, 우리 어떻게 쓸 거냐면요, 창 두 개를 요 바탕화면에 절반씩 나눠서 한번 써볼게요. 절반씩 나눠서 그렇게 해서 쓰는 거를 스냅 기능이라고 해요. 스냅 기능을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 부분이 제목 표시줄이잖아요. 제목, 요거는 탭 제목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요 창의 제목이에요. 탭이든 창이든 요 창 제목 부분을 마우스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창 제목 부분에 마우스를 이렇게 꾹 누른 채로 제목 입력줄을, 제목 표시줄을 마우스로 꾹 누른 채로 여기 모서리 부분 보이시나요? 면. 요 부분에 갖다 놓는 거예요. 꾹 끌어다가 요 모서리 부분 왼쪽 면 부분에다가 어디를 위치시켜야 되냐면요. 마우스 커서의 끝부분이 요 면 부분에 닿아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가 이 부분에 닿아야 돼요. 닿았을 때 어떤 움직임이 포착이 될 겁니다. 그때 마우스를 떼주세요. 자,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마우스를 떼면 지금 내가 요 왼쪽으로 끌고 간 요 창이 이렇게 윈도우 창에 절반 정도 차지하면서 지금 얘가 안 내려오고 있는데요. 절반 정도 차지하면서 화면에 채워질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에 쬐끔쬐끔하게 모양들이, 창 모양들이 조그만 모양으로 이렇게 나열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조그맣게 나열된, 오른쪽에 나열된 창 중에 원하는 창을 하나를 클릭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절반씩 나눠서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모니터가 두 개라서 띄워놓은 창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걸 좀 보여드리기가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자주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제목 표시줄에 마우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커서 모양 보이시죠? 이 커서 모양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 부분에 갖다가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한 채로 드래그해서 커서가 옆부분에 닿도록 이렇게 클릭. 자, 오른쪽에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작은 창을 클릭을 했더니 어때요? 2분의 1씩 두 개의 창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스냅 기능이라고 합니다. 스냅. 착 하고 붙죠. 드래그해서 끌고 가면.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4개로 분할을 해서 사용할게요. 우리 아까 작업 표시줄에서 여기 계단식 가로 세로 정렬했는데 스냅 기능을 이용해서도요. 4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내가 클릭한 이 창을 가지고 똑같아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창에 제목 표시줄을 끌고 가는 겁니다. 4분할을 해서 사용할 거면 어디로 끌고 가시면 되냐면요. 요거를 정말 모서리죠. 꼭지점이라고 하나요? 여기 모서리 부분에 화살표 커서 모양이 닿아야 돼요. 또는 이쪽 모서리. 모서리가 지금 창에 4개잖아요. 꼭지점이라고 할게요. 꼭지점. 이렇게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창을 창 제목 표시줄을 클릭한 채로 오른쪽에 꼭지점 부분으로 닿을 거예요. 모서리 톡. 이렇게 나머지 배열할 부분을 어떻게 해요?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안 나와 있나요? 메모장 안 띄워져 있어. 그런데 되셨나요? 그 다음 얘도요. 제목 표시줄을 클릭한 채로 모서리 부분으로 드래그, 꼭지점 부분으로 그랬더니 위로 4분의 1씩 차지하죠. 창이. 이렇게 배열할 수 있다라는 거. 창을 2개로 분할해서 쓰겠다라고 하면 여기 빗변 부분 양쪽 사이드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되고요. 4분할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꼭지점 부분으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창 분할하는 방법을 배워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내 맘대로 창을 한번 배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여기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바탕화면 보기 해봅니다. 바탕화면 보기. 그러면 위에 떠있던 창들이 다 사라지고 바탕화면이 보여지죠. 지금 작업 표시줄에 숨어 있어요. 작업 표시줄에 숨어 있는 요 아이콘 앱들 중에서 네이버 웨일 하나 띄워줄게요. 클릭. 그 다음에 메모장. 이렇게 2개의 창을 클릭해서 띄워줍니다. 창이 사각형이에요. 사면 부분에 또는 모서리 꼭지점 부분에 마우스를 한번 가져가 보세요.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은 지금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래쪽 요 테두리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갔을 때 커서 모양이 위아래 화살표예요. 요 상태일 때 마우스를 클릭한 채 아래로 드래그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오른쪽 모서리에다가 마우스를 가져갔더니 좌우 화살표 방향키가 나오죠. 요때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 창이 키워지는 거고요. 클릭한 채로 왼쪽으로 드래그 하면 작아지겠죠. 그 다음 요 꼭지점 부분 한번 볼까요? 꼭지점 부분에다가 마우스 가져가시면 요 모서리라고 하죠. 모서리. 얘는요. 사선 방향으로 화살표 방향이 나옵니다. 얘는 가로 세로를 한꺼번에 줄이거나 느리거나 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사선 방향으로 드래그.
오른쪽 하단의 요 모서리 부분에 한번 마우스 가져가 볼게요. 화살표 방향이 나온 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클릭한 채로 바깥쪽으로 드래그 했더니 이렇게 가로 세로가 같이 늘어나요. 이렇게 창 크기를 내 맘대로 조절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냅 기능을 이용해 봤고요.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사용해 봤고, 창의 모서리 또는 요 꼭지점 부분에 마우스 커서 모양을 이용해서 창 크기를 한번 조절을 해 봤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창 크기 내 맘대로 조절을 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 우리 불필요한 창은 다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X 닫기 버튼. 얘를 최소화 버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이 이렇게 나와져 있으면 우리 X 닫기 버튼 눌러서 이 창을 닫잖아요. 근데 얘를 최소화 시켰어요. 최소화 버튼 클릭. 그러면 작업 표시줄에 잠깐 가서 들어가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원래 있던 아이콘과 지금 잠깐 내려가서 쉬고 있는 아이콘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보시면 요 엣지 브라우저는 원래 등록된 아이콘이에요.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아이콘이 아닙니다. 그리고 메모장 여기 탐색기 보시면 아이콘 밑에 부분에 가로줄이 쳐져 있어요. 가로줄 쳐져 있는 이런 것들은 현재 실행이 돼서 작업 표시줄에 잠깐 쉬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다 라는 겁니다. 이 창들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닫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작업 표시줄에 저는 요 그림판 앱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닫아보도록 할게요. 그림판 아이콘에 마우스 커서 위치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합니다.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버튼 클릭, 창 닫기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창을 실행하지 않고 닫아줄 수가 있어요. 또 여기 웨일 브라우저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창 닫기. 탐색기도 탐색기는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아니고 마우스를 갖다 놓을게요. 전 탐색기가 3개가 띄워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3개의 창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놓고 내가 닫을 창 위로 미리 보기 창에 닫을 창에 마우스 살짝 갖다 놓은 상태에서 여기 X 닫기 버튼 눌러서 이렇게 닫아줄 수도 있습니다. 창을 다 닫았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작업보기라는 메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시간이 조금 어정쩡하게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우리 검색 단추를 보여지게 하고 감추고 하는 기능을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검색 단추는 여기 있어요. 이게 검색입니다. 돋보기 모양.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상자로 길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검색은 우리가 요 시작 클릭하고 검색하는 것과 같아요.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찾거나 또는 파일들을 찾을 수 있어요. 폴더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 찾는 거와 검색 버튼을 클릭하고 찾는 거와 제가 한번 써봤더니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나는 이게 자리를 차지하고 없었으면 좋겠어요. 요 검색이. 그럴 때 요 검색 버튼을 보이게 하고 감추게 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작업 표시줄의 빈 부분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줍니다.
얘는 여기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모니터가 두 개예요. 모니터가 두 개다 보니까 나올까요? 그죠?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면 도구모음이라고 나오실 거예요. 혹시 검색이라고 나와지시나요? 검색. 저는 요 창에는 안 나오고요. 왼쪽에 다른 모니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더니 검색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검색. 검색 메뉴의 오른쪽 화살표 버튼 보이시나요? 검색 메뉴를 클릭을 했더니 숨김, 검색 아이콘 표시, 검색 상자 표시 이렇게 세 개의 메뉴가 나와요. 이 중에서 숨김 하면은 검색 메뉴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숨김. 여기에 있던 검색 아이콘이 어때요? 사라졌죠? 다시요. 작업 표시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검색을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검색 상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는 안 나와요. 저는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에 어떻게 나왔냐면 요거는 검색 아이콘이에요. 검색 아이콘은 이렇게 나와지는데 검색 상자는 어떻게 나와지냐면요. 작업 표시줄에 이렇게 기다란 상자 모양으로 검색이 나와집니다. 검색하려면 여기에 입력하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나오면은 검색하긴 좋지만 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들, 앱들을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 등록해 놓고 사용할 수 있어요. 등록된 아이콘이 많을 경우에 검색 상자 때문에 작업 표시줄에 빈 공간이 없어지게 돼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필요한 메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사용할 때 찾아 쓰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검색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검색 아이콘을 표시하던가 또는 숨김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작업 표시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검색 상자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검색 아이콘 표시 또는 숨김 해놓고 사용하시면 작업 표시줄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검색 아이콘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아이콘입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작업보기라는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작업 표시줄 하단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시작 버튼이 있어요. 그 다음 오른쪽에는 검색 버튼이죠. 그 옆에 있는 게 작업보기라는 아이콘이에요. 작업보기. 요렇게 생긴. 혹시 요 작업보기 요렇게 생긴 아이콘이 나는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아까 배운 작업 표시줄의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는 겁니다. 위에 메뉴 보니까 작업 보기 단추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저처럼 체크가 되어 있어야 작업 보기 아이콘이 작업 표시줄에 나오는 거예요. 자, 체크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작업 보기 단추 표시 요 메뉴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이거는 들어가기 전에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작업 보기는 언제 사용하냐면요. 작업 보기를 클릭했을 때 이 윈도우 창에 내가 오늘 또는 어제 며칠 전에 사용했던 프로그램 또는
파일들 요런 것들이요 쭉 가고 나열이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메모장을 여러 개 사용하고 파워포인트도 쓰고 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메모장 사용한 2번이라는 3회 수업이라는 메모장 이름의 파일을 찾고 싶습니다. 그럴 때 오늘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작업 보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오늘 사용한 작업 보기 미리 보기 화면이 뜨면 클릭을 해주시면은요 그 파일이 열리게 돼요. 요걸 또 저는 언제 사용해 봤냐면요. 아이가 아침에 파워포인트로 뭔가를 작업을 했대요. 했는데 그 파일을 깜빡하고 두고 갔어요. 전화가 와서 그거를 파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메일로. 근데 자기가 뭐라고 파일 이름을 저장했는지 기억이 안 난답니다. 그때 제가 아이의 노트북을 켜고 작업 보기를 클릭을 했더니 오늘 아침에 만진 파일이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일을 클릭을 해서 찾아서 메일로 보내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보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제가 저쪽에 또 다른 모니터를 쓰고 있어서 이게 방송이 조금 불안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뜨죠. 여기에 보여지는 프로그램들이 현재 내가 띄워놓은 프로그램들이에요. 마우스 커서를 이 부분에 놓고 휠 마우스를 아래로 쭉쭉 한번 굴려보세요. 아래로 쭉쭉쭉 내려보시면 저는 지금 여기에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사용했던 또는 여기에 어제 사용했던 그제 사용했던 파일들 프로그램들이 쭉 하고 뜰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찾고 싶었던 이 파일을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돼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 파일을 내가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클릭 하면 이렇게 뜨게 되죠. 어제 사용했던 부분도 이렇게 떠요. 내가 어디에 저장했는지 모르는 파일이 있을 때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내가 파일을 저장을 했는데 어디에 저장했는지 모르겠어요. 할 땐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파일 이름을 알고 있다라고 할 때는 여기 시작 버튼 또는 검색 버튼을 누르고 검색하시면 돼요. 검색해서 찾는 방법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파일 찾기 폴더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찾을 때 우리 작업 보기로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시작 버튼 눌러주세요. 또는 검색 버튼. 시작 또는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되실 거예요. 이 상태에다가 찾으려는 파일명을 알고 있으면 찾을 수가 있어요. 찾으려는 파일명이 예를 들어서 저는요 3점이죠. 메모장으로 입력한 파일이에요. 메모장. 그러면 이 검색하려는 파일에 파일 제목을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제목을 몰라요. 근데 파일 제목에 3이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별은 모든 글자를 대신합니다. 별,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별, 그 다음에 점 입력하고 별 3점 별은 파일명이에요. 파일명. 그 다음에 점 뒤에 있는 거는 확장자라고 해요. 메모장에서 입력한 파일이에요. 그러면 메모장에서 입력한 파일은 요 위에처럼 txt라고 붙어요. 자동으로 붙는 겁니다. 그래서 txt
요거 나중에 또 뒤에서 배울 거예요. 소문자로 할까요? 요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위에 이렇게 검색돼서 나타나지죠. 3회.txt 여기 그 이외에도 밑에 보니까 3.txt 이렇게 3이 들어간 txt 파일을 검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찾는 파일이 맞다라고 하면 클릭해 주시면 되죠. 이거 나중에 또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시작을 누르고 검색하는데 이렇게 검색했죠.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별은 뭐냐면은 모든 숫자를 대신합니다. 요 뒤에 있는 별도 모든 숫자를 대신해요. 별이 앞뒤로 붙었어요. 그러면 3을 포함하고 있는 파일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3을 포함하고 있는 파일명. 그러면은 3으로 시작해요. 3으로 시작합니다. 3으로 시작하는 txt 파일을 찾을 거예요. 그럴 때는 3, 그 다음에 뒤에는 어떤 수가 와도 돼요. 어떤 문자가 와도 됩니다. 3으로 시작해야 돼요. 뒤에는 어떠한 문자가 오겠죠. 자, 요거에 txt 요렇게 파일명이 3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시작은 어떤 수로 시작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끝날 때가 3이에요. .txt 요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파일명을 알 때는 요렇게 검색을 하시면 편하겠죠. 하고 파일 배울 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우리 작업 보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 보기에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작업 보기 클릭. 위에 보시면은요, 데스크톱 1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지금 이 데스크톱 1이 내가 작업을 하고 있는 요 보여지는 모니터예요. 뒤에 봤더니요, 데스크톱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새 데스크톱이라고도 나오죠. 새 데스크톱을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하면은 가상의 데스크톱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는 컴퓨터가 하나지만 어떻게 해요? 새 데스크톱 추가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데스크톱을 4개를 추가를 했어요. 4개를. 그러면 4개의 컴퓨터가 있는 것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이거를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데스크톱을 이동했을 때 요 방송 송출이 끊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요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는 거 잠깐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새 데스크톱 더하기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가 생겼죠. 지금 현재 제가 1번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1번. 1번에다가 마우스를 놔보니까 클릭이 아니고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1번 데스크톱에서는 이렇게 3개의 창, 4개의 창을 띄워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번 데스크톱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창이. 1번 데스크톱에다가는 이런 작업을 하고 2번 데스크톱을 클릭을 해서 엑셀 작업을 한다던가 파워포인트 작업을 한다던가 3번 데스크톱을 클릭한 다음에는 여기에서 인터넷 검색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각각 창은 하나지만 여러 대의 창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내가 따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이 데스크톱이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2번 데스크톱으로 예를 들어서 요거 파워포인트 요 프로그램을 이동할 수도 있어요. 이동하는 방법은 1번 데스크톱에서 요 프로그램 이동할 프로그램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2번 데스크톱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클릭한 채로 드래그.
이렇게 해서 이동하시면 어때요? 2번에서는 다른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이동하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서 저는 이동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2번 데스크톱으로 이동하신 분들께서는요. 그러면 다시 1번으로 어떻게 나와요? 자, 2번 데스크톱을 클릭하신 분들은 다시 작업 표시줄에 작업 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나올 거예요. 작업 보기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다시 1번 데스크톱을 클릭해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1번 데스크톱 하나만 이제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가상 데스크톱은 삭제해 주셔야 되겠죠. 마우스를 삭제할 데스크톱 위에다가 살짝 올려놓은 다음에 X 버튼 눌러주세요. 자, 살짝 올려놓고 X. 그러면 나는 새 데스크톱을 만들지 않고 하나만 가지고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작업 보기 클릭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 부분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프로그램 오류가 날 수 있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요, 이 부분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컴퓨터는 한 대지만 세 대의 컴퓨터를 쓰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가상 데스크톱이에요. 어디로 들어간다? 작업 보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새 데스크톱 만들기 클릭해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이번에는요, 우리 이제 파일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하죠. 파일과 폴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파일, 폴더. 파일은 뭐냐면요. 내가 컴퓨터에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죠?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컴퓨터에 저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메모장,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그 문서를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파일이 되는 거예요. 파일이. 파일이라고 했는데 파일은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얘기합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들은 뭐예요? 문서만 있진 않죠. 문서, 그림, 동영상 이런 것들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파일이라고 해요. 우리는 파일. 그러면 폴더는 뭘까요? 폴더는 파일을 저장하는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일들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표현할게요. 파일들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어떠한 파일들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폴더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공간,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파일을 검색할 때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일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파일 이름, 그 다음에 점 들어가요. 점. 그 다음에 뒤에는 확장자라는 게 붙어요. 확장자. 이렇게 붙습니다. 파일 이름, 확장자. 점으로 파일 이름과 확장자를 구분하는 겁니다. 파일 이름은요, 내가 만들어주는 이름 부분이에요. 내가 만들어주는 이름, 이 파일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점 뒤에 확장자, 요 점 확장자, 요 부분은요, 어떠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파일을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자동으로 붙습니다. 되셨나요? 메모장에서 만들어서 저장하면 이 확장자가 뭐로 붙는다? .txt라고 붙는다라는 얘기예요.
요 확장자를 보면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txt는 메모장 텍스트 문서예요. .txt 그 다음에 또 .ppt 뒤에 보니까 파일 이름 뒤에 ppt라는 확장자가 붙었습니다. 그럼 얘는요 파워포인트에서 작성한 파일이다. 확장자가 XLSX 이렇게 붙었어요. 요거는 엑셀 문서로 작업한 프로그램이구나 파일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요 외에도 JPG, PNG 요런 것들은 그림 파일입니다. 그림. 그 다음에 동영상 파일은요. MP 요런 거 MP4 동영상이고요. 음악 파일은 MP3 요렇게 붙어요. 확장자가. 동영상 파일 중에 MP4만 있는 건 아니죠. AVI 요런 것도 동영상입니다. 요렇게 확장자들이 있다라는 거. 확장자를 보면 파일의 형식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메모장을 실행을 해서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파일이니까 txt로 저장이 되겠죠. 메모장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 몇 자만 입력했어요. 몇 자. 한 자만 입력했더니 메모장에 검색되집니다. 클릭 또는 엔터 해줄게요. 우리 창 크기 조절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배운 방법 이용해서 내가 좋아하는 내 눈높이에 맞는 모양으로 창 크기를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요 꼭지점 부분을 드래그해서 적당히 요렇게 크기를 맞춰줄 거예요. 요렇게 할까요? 요렇게 저처럼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뭔가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입력. 시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어요. 타자가 많이 빠르신가요? 타자가 빨라야 되겠죠. 우리 타자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메모장 이 부분 빈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커서가 깜빡깜빡해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 시 한번 더 볼게요. 시. 가을시 해볼까요? 가을시. 제가 수업 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걸 가져왔던 것 같은데 해볼까요? 아이고 이거 아니네요. 조정해 놓은 게 여기 있네요. 자, 우리 웹브라우저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 뭐든 상관없어요. 작업 표시줄에 있는 웹브라우저가 있다면 엣지, 크롬 또는 웨일 브라우저 한번 클릭해서 열어주시고요. 또는 나는 바탕화면에 있다 라고 하면 바탕화면에서 웹브라우저를 클릭해서 실행을 해줍니다.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네이버가 떴는데 다음도 괜찮고 구글도 괜찮아요. 입력 상자에다가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여기에다가 좋은 글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좋은 글.
됐나요? 좋은 글이라고 검색하고 엔터 키 쳐주세요. 아래로 휠마우스를 쭉 굴려서 아래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 더 사이트 나올 거예요. 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되셨을 때 이렇게 뷰 더보기 끝부분으로 오시고 요 중간쯤, 스크롤바가 중간쯤에 위치했을 때 요게요. 좋은 글, 좋은 시, 좋은 말, 명언 이야기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고 영어로 된 URL은 요렇게 www.joungul.co.kr 요 URL 주소예요. 요 URL 주소 또는 좋은 글이라고 써있는 부분에 마우스 가져가 주시고요. 손 모양 나오면 한 번만 클릭해 줍니다. 요렇게 들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시를 검색을 해서 한번 창 분할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창을 분할해서 보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밑에 보니까 왼쪽에 항목도 있고 위에도 나와지죠. 좋은 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 클릭. 아래로 휠마우스 굴려서 요게 좋더라고요. 저는 정연복 시인 부부사랑 시모음 있어요. 800의 외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 마우스 가져가고 손 모양 나오면 클릭해 줍니다. 손 모양이 나와질 때는요 한 번만 클릭하는 거예요. 자, 휠마우스를 굴려서 시 있는 부분 이렇게 한번 보여줄게요. 길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800에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도록 할 겁니다. 창을 배열을 해야 되겠죠. 메모창이 현재 이렇게 요 사이즈로 조절을 했어요. 그러면 요 창은 제목 표시줄 있는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아래로 살짝만 떼주세요. 아래로 살짝만. 이 상태에서 윗부분 모서리에 마우스 커서 이동해 주시고요. 화살표 모양이 위아래 방향으로 되어 있죠. 이때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아래로 드래그해서 가을시라고 나와 있는 요 메모장 아래쪽으로 크기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요 시 나와 있는 부분에 마우스 위치해 주시고요. 휠 마우스로 이렇게 아래로 굴려보세요. 그러면 화면이 이동되지죠. 아래로. 그 다음 메모장 요 가을시라고 저는 썼는데 이 부분 클릭해서 지워주세요. 백스페이스 이용해서 지워주고 글을 보면서 입력하는 겁니다. 여기 제목부터 입력할게요. 800개라는 시래요. 800개 밑에 보면서 800개 엔터. 다음 빼기 할 거예요. 저는 시인 입력해 줄게요. 정연복 시인이에요. 정연복 시인. 이렇게 엔터. 엔터 한 번 더 해줄게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내용을 보고 우리 입력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입력할게요. 타자가 다 다르니까. 우리가 만난 지. 전 이 부분 입력했어요. 만난 지 했죠. 그 다음에 엔터 키 칠 거예요. 엔터.
엔터는 다 아시죠? 요게 엔터키잖아요. 엔터키. 엔터키. 엔터키를 치면 커서가 한 줄 아래로 내려가요. 한 줄 아래에. 그 다음에 다음. 꿈결처럼 한 칸 띄고 세월은 흘러. 제가 한 칸 띄고 라고 했죠. 글자와 글자 사이를 뛸 때는 여기 요 스페이스바라고 합니다. 스페이스바를 한 번 누르면요. 글자와 글자 사이에 한 칸을 띄워주는 거예요. 스페이스바 한 번 누르면 한 칸 띄워줍니다. 엔터키는 줄을 띄워주는 거예요. 줄. 한 줄. 한 번 누를 때마다 한 줄. 스페이스바는 한 칸. 아, 러자 쳤죠? 지금 여기 보니까 얘는 두 줄을 띄워야 되겠네요. 공간이 있으니까 엔터 두 번. 다음 엔터 한 번. 엔터 두 번. 저랑 요 속도는 맞추실 필요 없어요. 입력하실 수 있는 만큼. 엔터 두 번. 입력하실 수 있을 만큼 욕심내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따라오세요. 되셨나요? 입력하실 수 있는 만큼 입력하세요.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이렇게 다 입력해 봤어요. 다음에 요거 복사해서 붙이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다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입력했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해요? X 닫을 거예요. 창 닫기 웹브라우저 닫아주고요. 자, 모두 닫기 해줄게요. 자, 메모장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을 해줍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봤습니다. 이제 입력을 했으니까 우리 저장할 겁니다. 저장하기 전에 여기 한번 볼게요. 얘가 제목 표시줄이라고 했죠. 이 부분. 제목 없음 되어 있어요. 제목 없음. 윈도우즈 메모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제목을 안 줬을 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목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파일 메뉴 클릭해줍니다. 파일 클릭. 저장할게요. 파일에 저장. 어디에다 저장할지를 찾아주셔야 돼요. 우리 바탕화면에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 탐색창에서 바탕화면 클릭해줍니다. 바탕화면 클릭. 바탕화면이 안 보이면 여기 스크롤바 보이시나요? 클릭한 채로 위 아래로 드래그해서 바탕화면 찾아주세요. 그 다음 위에 새 폴더라고 있어요. 새 폴더. 새 폴더 클릭. 요렇게 보여지죠? 이 상태에서 C라고 할까요? C라고 자판기로 입력을 하고 우리 엔터키 두 번 입력합니다. 하나, 둘, 엔터 두 번. 위에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 부분에 보여지는 내용은요. 내 PC에 바탕화면에 C라는 폴더 안에 내용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방금 만들었기 때문에. 밑에 파일 이름 내져 있는데 요 입력 상자를 클릭을 해서 블럭이 지정되면 여기에다가 800개라고 제목을 줘보도록 할게요. 파일 이름에 800개. 다음 저장 누릅니다. 위에 한번 볼게요. 어때요? 아까는 제목이 없었으니까 제목 없음 나와 있는데 파일 이름을 줬더니 800개.txt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개는 내가 준 이름이고 점 뒤에 txt는 내가 주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붙었죠. 확장자니까. 점 확장자는 자동으로 붙고 txt가 붙은 걸 보니까 얘는 텍스트 파일이구나. 텍스트만 있는 파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파일을 하나 만든 겁니다. 파일을. 메모장을 이용해서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요 800의 창은 X. 닫기 눌러서 닫아줄게요.